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다. 덕분에 꽃샘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한다. 그렇다고 해에게 감사편지를 쓸 필요는 없다. 태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꽃을 피우기 위해 뜬 것이 아니다. 그저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구가 자전을 하니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 보인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고 봄비는 꽃을 피우기 위해 내리는 것 같다. 이처럼 세상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아침 식사는 출근하기 위해,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기초 위에서는 모든 행위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 된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캐럴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서조차 그다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행복을 탐구하는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바탕을 두느냐와 다윈의 진화론에 바탕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 관점에서 행복을 보면 생존, 욕정, 번식과 같은 본능들과 뒤범벅된 매우 원초적인 모습이 행복의 실체에 더 가까울 것이다. 찰스 다윈의 생각의 뿌리는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며 살아가기에 지구 자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을 깨닫는다.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는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꾸준히 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진화론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다윈은 만 50세에 종의 기원을 출판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종의 각 개체는 유전적 변이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60억 인구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 이런 특성 중 어떤 것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 후세에 대물림되고 유전되는 개인 간의 매우 사소한 모든 형태의 차이가 결국 진화의 긴 과정에서 증폭되어 생존 여부를 가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윈의 난제 중 하나는 공작새의 꼬리였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고 화려한 공작새의 꼬리는 생존에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고 위험시 도피할 때도 짐이 된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 결론은 생명체는 생존의 목적이 후세에 유전자를 남겨야 하며 이때 넘어야 할 엄청난 장벽이 성공적인 짝짓기다. 공작새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꼬리를 유지하는 이유이다. 수컷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임을 암컷들에게 과시하는 상징물이다.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프리 밀러는 메이팅 마인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창의성이나 도덕성 같은 마음의 산물들은 동물 중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며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밀러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또한 진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도구일 뿐이라고 한다. 피카소는 캔버스에, 바흐는 악보에 생을 바쳤지만 이런 행위는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노력에 담긴 본질적 의미나 목적은 무엇일까? 본인조차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은 짝짓기를 위함이다. 이것이 밀러를 포함한 최근 진화심리학자들이 내놓은 파격적인 대답이다. 공작새의 꼬리처럼 멋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짝짓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재미있는 남자. 전 세계 여자들이 꼽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위트다. 그러나 유머러스한 남편이 생존에 무슨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위트 자체가 생존 필수품은 아니다. 위트는 창의성의 표현이며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멋진 꼬리를 보유한 인간 공작새가 되는 셈이다. 창의성이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수컷에게는 남는 옵션이 하나 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돌을 사주는 것이다. 피카소의 개인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한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시점들과 일치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특성은 생존을 위한 최적화된 도구다.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고차원의 정신적인 특성들도 이 생존의 도구 역할을 한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다. 보다 진화론적인 해석은 피카소라는 한 생명체가 그의 본질적인 목적인 유전자를 남기는 일을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의 정신적 산물들은 사실 몸의 번성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감 또한 마음의 산물인데 행복도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